하루 종일 모니터와 씨름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저녁. 분명 퇴근길에 든든하게 저녁을 챙겨 먹었는데도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눕자마자 무언가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스마트폰을 무심코 집어들고 손가락은 이미 배달 어플에 스크롤을 내리고 있죠.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초코 케이크, 바삭한 치킨. 뱃속은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당장 이걸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익숙한 풍경인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밤 이 알 수 없는 허기와 싸우며 지쳐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야식을 입에 밀어넣습니다. 씹고 삼키는 그 짧은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입을 삼키고 빈 그릇을 보는 순간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죠. 아, 또 먹어버렸다. 내일 아침이면 퉁퉁 부어있을 얼굴과 꽉 끼는 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인가?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매번 이 늦은 밤의 폭식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정말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늦은 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강렬한 식욕의 정체는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 즉 감정적 허기입니다. 우리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처방전을 요구하죠. 그게 바로 고칼로리, 고당분 음식입니다. 몸이 칼로리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위로를 갈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위장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탱크가 텅 비어버린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자주 배고픔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적 허기라는 녀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짜 배고픔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서서히 밀려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고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죠. 반면 감정적 허기는 태풍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는 이메일을 받은 직후나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 폭발적으로 식욕이 터집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 예를 들어 아주 맵거나 아주 단 음식에 꽂혀서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집착을 보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먹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당분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달고 짠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스트레스가 잊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도파민의 마법은 아주 짧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전보다 더 큰 우울감과 피로를 느끼게 되고 뇌는 다시 도파민을 내놓으라며 폭식을 유도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울면 사탕을 달래주듯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음식을 통해 위로받는 법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깨진 날 동기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에게 주는 보상인 값비싼 디저트. 물론 가끔의 기분 전환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상처가 난 곳에 연고를 바르지 않고 예쁜 반창고만 계속 덧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계속 곪아가는데 겉보기엔 가려져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진짜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감정적 허기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15분의 마법, 멈춤 버튼 누르기입니다. 강렬한 식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 바로 냉장고 문을 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정지 신호를 보내고 딱 15분만 시간을 벌어보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도 좋고 잠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셔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적 허기로 인한 충동은 이 15분을 넘기면 그 강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당장 죽을 것 같던 갈증이 사실은 신기루였음을 뇌가 깨닫게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내 몸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배고픔 척도 체크입니다.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상상해 보세요. 0은 당장 쓰러질 듯이 배가 고픈 상태, 10은 명치 끝까지 음식이 차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3 정도의 기분 좋은 배고픔에서 시작해 7 정도의 적당한 포만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먹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뱃속의 상태는 7인가 아니면 3인가? 만약 이미 5 이상으로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음식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100% 가짜 식욕입니다. 내 몸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스트레스 받은 뇌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를 통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달거나 매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감각의 스위치를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양치질입니다. 민트향이 강한 치약으로 꼼꼼하게 이를 닦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구강 내의 감각이 변하면서 뇌에 이제 식사 시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한 민트껌을 씹거나 시원한 구강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은 대체제가 됩니다. 혀끝에 맴도는 자극적인 맛의 기억을 상쾌함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바로 식사 일기 쓰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 일기는 오늘 닭가슴살 100g과 고구마 1개를 먹었다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팍팍한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음식을 먹기 직전과 직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는 감정일기여야 합니다. 늦은 밤 과자를 뜯기 전에 나는 화가 나 있었나? 우울했나? 외로웠나? 아니면 그냥 심심했나? 그 순간의 감정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며칠만 꾸준히 기록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나는 직장 상사에게 혼난 날이면 어김없이 매운 음식을 시켜 먹는구나. 내 폭식의 진짜 방아쇠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비로소 강박에서 벗어날 열쇠를 쥐게 됩니다. 감정일기를 통해 나의 방아쇠를 찾았다면 이제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음식 대신 나를 달래줄 대체 행동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울함이라는 버튼이 눌리면 음식이라는 하나의 자판기만 덜컹거리며 작동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새로운 자판기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쾌감만큼이나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이완시켜줄 수 있는 건강한 활동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이 리스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면 충분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길 때 무작정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대신 평소 좋아하는 수평기가 나는 입욕제를 풀고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도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컬러링 북을 색칠하거나 평소 아껴두었던 좋은 향의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손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의 무대 영상을 보며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좋죠. 핵심은 입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 즉 후각, 촉각, 청각을 즐겁게 하여 뇌가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비워내야 하고 나를 혹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비우기가 아니라 채우기의 과정입니다.
위장을 쓰레기 같은 정크푸드로 가득 채우는 대신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경험과 감정들로 다채롭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은 그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일 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런 과정을 실천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또 이성을 잃고 야식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과자 봉지를 뜯어버린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다이어트는 또 망했어라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다음날 식사를 아예 굶어버리는 극단적인 보상 행동입니다. 완벽주의는 폭식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긴 인생과 다이어트 여정에서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점일 뿐입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바지에 묻은 흙을 톡톡 털고 다시 일어나 평소처럼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어제는 정말 회사 일이 힘들었잖아. 네가 속상해서 음식을 찾은 거 다 알아. 그래도 오늘은 다시 건강한 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책감을 버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감정적 허기 역시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일 나를 조금씩 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젯밤 치킨의 유혹을 뿌리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는 데 성공했나요? 그렇다면 다이어리에 그 사실을 적고 스스로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15분을 참아낸 나의 인내심을 칭찬하고 진짜 배고픔이 아님을 알아차린 나의 현명함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음식이라는 쉬운 도피처에 숨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 없이도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의지력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을 영리하게 세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눈앞에 초콜릿이 보이는데 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애초에 감정적 허기가 터졌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불량식품을 두지 마세요. 배달 어플도 과감하게 지워버리거나 스마트폰에 가장 찾기 힘든 폴더 깊숙이 숨겨두세요. 무언가 먹고 싶어져서 어플을 다시 설치하거나 간식을 사러 밖으로 나가야 하는 물리적인 허들을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폭식을 절반 이상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믿기보다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믿으세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정신없이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무슨 맛이었는지도 모른 채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오직 내 앞의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채소의 아삭한 식감, 고기의 고소한 육즙, 밥알의 은은한 단맛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깊은 포만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대충 해치워야 할 과제가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밤 또다시 무언가 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찾아올 때 내일 아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야식의 유혹에 굴복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채로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 찌푸린 아침이 났나요? 아니면 약간의 허기짐을 기분 좋게 이겨내고 뱃속이 텅 비어 한결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아침이 났나요? 그 상쾌한 아침의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앞의 찰나적인 식욕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붓기 없는 가벼운 얼굴과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적지가 그저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
스트레스 앞에서도 나를 갉아먹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근육을 기르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늦은 밤 배달 음식을 끊어내고 감정적 허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일상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여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이미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해 볼까요? 배가 고플 땐 15분만 멈추기. 배고픔 척도로 내 위장의 진짜 상태 확인하기. 음식을 먹기 전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기록하기. 그리고 음식 대신 나를 달래줄 대체 행동 찾아보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을 조금 일찍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한 달 뒤의 거울 속 모습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텅 빈 위장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하는 꽉 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나만의 감정 일기장을 만들고 스트레스 대체 행동 1가지를 메모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